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1년 만에 1000명이 넘는 불인이를 청약 당첨으로 이끈 실전 노하우 대공개. 김태훈 베니아 지음, 송희창 감수, 지혜로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김태훈.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 청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실전 투자자. 경쟁이 치열한 청약시장에서 본인만의 강점을 파악하고 특별한 전략을 통해 여러 번 청약에 당첨되며 단기간에 30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했다. 현재는 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행복 재테크 카페의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00명이 넘는 청약 당첨자들을 만들어내며 많은 이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있다. 청약 당첨은 평생에 한 번도 힘들다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청약에 당첨되며 본인의 투자법으로 증명해 보였으며 그에게서 노하우를 배운 사람들 역시도 여러 번 청약에 당첨되며 많은 이들이 실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롤로그. 대기업 입사를 곧 인생의 성공이라 여긴 것은 큰 착각이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20살 중반이 될 때까지 낡고 오래된 빌라에 살았다.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을 넘게 살았던 그 낡은 빌라에서의 시간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었다. 집 주변 전봇대 옆에는 항상 쓰레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옆집 부부가 싸우는 소리는 얇은 벽을 타고 넘어와 날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좁은 골목에는 주차장이랄 게 따로 없어 밤낮으로 차를 빼라는 이웃들의 고성이 오가던 곳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내 건강도 좋지 않았기에 나에게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풍족하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난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것 같다. 가난을 딛고 올라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그 결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을 마친 후에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도 대기업에 취업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취업 후 마주하게 된 현실은 내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내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한 명의 직원일 뿐이었다. 연봉은 올랐지만 물가와 집값은 그 이상으로 치솟았으므로 내 집 마련의 꿈은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직원으로 머물러 있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내 인생을 위한 투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 확보가 최우선이었고 그런 조건이 되는 곳은 현재 회사보다 연봉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이직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난 결혼하여 아이까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기에 더욱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월급쟁이로 남아있는 것보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성공을 이루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직을 하고 비장한 각오로 부동산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한 첫날,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강사가 언급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유망 지역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모두 투자하기 좋은 곳임은 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투자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초보가 한 번에 수억의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었다. 부동산 고수들은 절대 감으로만 투자하진 않을 텐데 그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 대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부동산도 역시 공부만 하면 쉽게 고수가 될 수 있는 분야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너무 얕잡아 봤던 걸까? 그 당시 나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투자에 실패한다면 다시 돈을 모으기 위해 몇 년을 또 고생해야만 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므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첫 투자가 중요하다. 투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투자가 중요하다. 처음에 잘못된 투자를 한다면 다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돈을 모으는 과정부터 시작하며 또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첫 번째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첫 투자는 정말 중요하다. 첫 번째 장벽을 마주한 나는 그때부터 여러 부동산 투자 중 가장 리스크가 적고 투자금도 적게 필요한 투자는 과연 무엇일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매부터 재개발, 급매 등 여러 투자 방법을 비교해 보던 중 발견한 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이었다. 전체 가격의 10% 금액만 있으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투자금도 비교적 적었고 새 아파트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오르기 마련이므로 위험 부담도 적어 내 상황과 딱 맞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었다. 바로 이거다. 물론 청약에 당첨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연속해서 떨어지며 이 길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까지 더해져 나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청약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은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청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이 운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부를 마치고 보니 아파트 청약은 1년 정도만 공부하면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즉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여러 번 당첨에 떨어지면서 좌절했던 나였지만 지금의 나는 무주택자, 유주택자, 신혼부부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당첨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유주택자도 가능하다고?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청약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에게도 그에 맞는 기회와 방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약은 한 번 당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유효한 투자 방법이다. 부동산 투자를 아파트 청약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투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큰 장점은 분양가의 10%라는 적은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당첨만 되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약의 장점은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른다. 관심이 뜨거워지는 만큼 청약의 문턱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이 높은 문턱 앞에서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문턱을 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공부다.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다. 청약은 로또처럼 운에 달린 것도 아니고 가점만으로 승부가 나는 것도 아니다. 청약의 승패는 오로지 실력으로 결정된다. 막상 공부를 해보면 어렵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겠지만 청약에 대해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기억하자. 청약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르는 길은 잠시지만 그 열매는 영원하다. 부동산 공부, 더 정확히는 아파트 청약을 시작하면서 나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이제 나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 거래처 사장님들이 타고 다니던 고급차를 탈 수 있게 되었으며,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만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며 많은 이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멘토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지금 이런 삶을 얻기 위한 대가로 안정적인 직장과 달콤한 신혼생활을 포기해야 했지만 여전히 후회는 없다. 이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 희생했던 시간은 잠시였으나 그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르는 길은 잠시였지만 계속해서 달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정약 공부를 하던 초보 시절, 정약을 쉽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서적이 없다는 사실이 나는 늘 아쉬웠다. 그래서 책, 블로그, 유튜브, 카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게시해 놓은 경우도 상당했다. 지금은 블로그, 유튜브 등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생겨났으므로 과거보다 더욱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세상에 가짜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본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게다가 직접 투자를 해본 경험도 없는 이가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 공부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확실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를 판단할 수 없는 초보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접해 청약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좋은 투자의 기회조차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예전의 나처럼 청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가 읽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집필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약 초보자부터 실전 투자자까지 모두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했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각자의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담았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노하우만 담아내려 무던히도 노력했다. 따라서 이 책 한 권이면 청약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당첨 전략과 매수 및 매도의 기술, 세금에 이르기까지 청약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나 이 책은 나의 경험과 나의 강의를 들었던 여러 수강생들의 실제 사례를 함께 담아냈기에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책을 읽는 동안 생생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청약은 운이 좋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누구보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내가 노력만으로 이렇게 큰 성과를 냈으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책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파트 청약은 더 이상 낯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청약 당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 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도 한층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본다. 베니야 김태훈. 3장.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이 처음인 사람을 위한 5단계.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나도 그랬고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역시 부동산 공부가 처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신혼부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20대 청년부터 노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어르신들까지 다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 바로 아파트 청약 당첨이다. 모두가 당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수업을 듣지만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한다. 과연 내가 될까? 라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잔뜩 긴장한 채 내 앞에 앉아있다. 그때 수강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내가 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 당첨 안 될까봐 걱정되시죠? 청약 넣기 전에 제 손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베니아 황금손이라고 저랑 악수하고 가신 분들은 모두 당첨됐어요. 실제로 커뮤니티에 내 손을 잡아서 당첨되었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당첨 후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으니 그걸 본 수강생들이 내 손 한번 잡아보겠다며 줄을 설 때도 있다. 손바닥을 본떠서 강의실에 걸어놓자는 우스갯소리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당첨이 과연 내 황금손 덕분이었을까? 이제와 밝히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내 손을 잡아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냥 평범한 손일 뿐이다. 그런데 내 손을 잡고 당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당첨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깨고 내가 제시한 방법을 실천해 당첨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다. 방향만 잘 잡는다면 누구든 당첨될 수 있다. 가점이 낮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부동산을 잘 몰랐던 사람이든 말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은 어떻게 해야 당첨될까? 이 책 전반에 걸쳐 그 내용을 꼼꼼히 다루겠지만 일단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2장에서 큰 주제들을 먼저 다룬 후 뒷장에서 세세한 것들을 채워가고자 한다. 1단계 아파트 청약 기본 이론을 마스터하라. 제일 먼저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본 이론을 알아야 한다.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거나 특별 공급 조건을 잘못 기재하면 부적격자로 통보되고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당첨자 중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된 비율은 19년도에는 11.3%, 20년도에는 8.1%였다. 이처럼 실수로 인해 부적격이 되는 비율은 생각보다 많다. 부적격을 예방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이론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청약에 관련된 제도들을 자주 변경한다. 그러니 항상 정책과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변경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2단계 개인 맞춤형 당첨 전략을 세워라. 80점 이상이 합격인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가성비 높게 합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8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100점을 받은 사람이든 81점을 받은 사람이든 모두 합격이다. 그렇다면 커트라인보다 조금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다.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론에 통달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내 가점을 계산해보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무주택 기간이 길어서 가점이 높은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첨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청약이 운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개인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 방법을 통해 충분히 당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면 당첨은 그리 먼 꿈이 아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확률적으로 어려운 케이스 중 하나는 사회 초년생의 것이다. 자금은 한정적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1인 세대이다 보니 가점도 낮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공급도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당첨된 사례가 많이 있다.
내 수강생 중에도 5천만 원 남짓되는 자금을 가진 한 사회초년생이 있었다. 처음에는 여느 수강생들과 마찬가지로 반신반의하며 수업을 듣더니 그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러 전략을 사용하여 1년 동안 무려 5건이나 당첨되었고 그중 4건을 계약했다. 정약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정보를 살피고 도전한 결과였다. 아파트 청약은 1년에 한두 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장은 나의 상황이 당첨과 거리가 멀어 보일지라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당첨될 수 있다. 3단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라. 청약은 중도금 대출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계획은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단지에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 계약서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러니 평소에 계약금을 낼 수 있는 돈은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잔금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 자금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무작정 청약했다가 돈을 내지 못해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사례들도 꽤 있다. 2020년 12월에는 DMC 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 1명을 뽑았다. 당시 30만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당첨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런데 이 당첨자는 계약 마감 시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계약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곳은 인근 시세 대비 5억 원 이상 저렴했던 곳이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왜 당첨자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을까? 20대였던 당첨자는 아마 1억 원이라는 계약금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당첨일 바로 다음 날이 계약일이었기 때문에 계약금 1억 원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반나절 동안 세금, 대출, 자금, 계약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청약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사전에 계획해 두어야 한다. 당첨의 순간은 어느 날 문득 내게 온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 내일의 축 당첨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자금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계약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뒤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지금은 우선 자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된다. 4단계. 가치 판단 능력을 키워라. 요즘은 확실히 신축 아파트가 트렌드이긴 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양가면서 앞으로 오를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분양단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중요하다. 가치 판단은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일반 매수나 매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부동산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요소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지, 교통 호재가 있는지, 주변 학군, 입주 물량, 매수 매도 심리,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당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평소에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 5단계. 분양 정보는 수시로 확인하라. 아파트 청약은 정보가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분양 공고부터 완판까지 모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녀 세대 물량이 나왔을 때는 공고부터 계약까지 2, 3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분양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도 당첨될 수 있다.
나는 분양 일정들을 정리해두고 블로그나 단톡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곤 하는데 때마침 아이 지역에 선착순 모집 공고가 있어 수강생들에게 공유했던 적이 있다. 아이 지역은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었고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면 실거주를 하기 좋은 곳이었다. 이때 이 정보를 본 한 수강생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곧바로 팀장님께 달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팀장님, 배가 너무 아파서 조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모델하우스로 달려가 계약을 한 것이다. 이 수강생은 그전에도 해당 단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자마자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특히 선착순 계약은 동호수를 직접 고르기 때문에 빨리 계약할수록 좋은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렇듯 빠르게 분양 정보를 얻는 것이 곧 내 집 마련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정보는 수시로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